운명의 8일, 태풍 한롱이 몰려온다. 일본을 향한 괴물 폭풍의 진격. 22호 태풍 한롱. 지금 이 이름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운명의 시험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과 세계 각국의 기상위성들이 주시하는 이 거대한 태풍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서서히 세력을 불리며 일본 열도를 향해 무섭게 진격 중입니다. 그 중심에는 8일. 기상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운명의 날이라 부르는 결정적 시점이 있습니다. 태풍 한롱, 괴물의 탄생. 한롱은 처음 남해 해상에서 형성된 약한 열대요란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48시간 만에 중심기압 950헥타파스칼, 순간 최대 풍속 초속 50m, 즉 시속 180km에 이르는 괴물급 슈퍼 태풍으로 폭발 성장했습니다. 이는 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온도야 상층의 강한 고온다습 공기가 결합하면서 만들어낸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괴물이라 평가합니다. 기존의 태풍 패턴보다 에너지 흡수 속도가 1.5배 이상 빠르며 중심부의 구름대가 일반 태풍의 2배 규모에 달합니다. 일본 열도를 향하는 심상찮은 진로. 현재 한롱의 예상 진로는 일본 교슈 남쪽을 관통하거나 일본 본토를 직접 상륙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전례 없는 강풍과 폭우가 동시에 몰아칠 복합 재난 가능성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중심이 한반도와 일본 사이 해협을 통과할 경우 거대한 폭풍권이 일본 전역을 뒤덮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남부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은 이미 긴장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공항과 항만은 비상 대기 중이며 일부 지역은 벌써 대피 광고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한롱의 북상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치명적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 지역에 머물며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낼 가능성, 즉 정지형 폭우 재난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8일, 운명의 날이란 무엇인가? 기상 전문가들은 옥토버 8일을 운명의 날로 지목합니다. 이날은 한롱이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일본 본토 근접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그 중심 기압은 930헥타파스칼로 순간 풍속은 시속 200km 이상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18년 일본을 초토화시킨 제비 태풍 제비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만약 한롱이 이 경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일본의 남부 해안 도시들은 순식간에 침수되고 항만, 전력망, 통신 인프라가 전면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비상회의를 열어 국가 단위의 대피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기후변화가 낳은 슈퍼 태풍 시대. 이제 태풍은 과거처럼 여름철의 불청객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10월, 가을 중간에 들어서도 태풍이 발생해 일본으로 향하는 이유는 단 하나, 지구온난화입니다. 해수온도가 평년보다 1.5도씨 이상 높아지면서 태풍은 사라지지 않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롱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기후의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 지금의 한롱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인류가 만든 기후 위기의 거울이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태풍은 일본을 직접 강타할 가능성이 높지만 한반도 남부 역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태풍의 외곽 구름대가 한반도 남쪽을 덮칠 경우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비바람과 폭풍 해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국내 기상청도 예의 주시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한반도까지 간접 영향권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명의 8일, 자연 앞에선 인간의 선택. 옥토버 8일, 한롱이 일본 본토에 가장 근접하는 날. 이날은 단순한 태풍 예보의 날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기후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시험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연의 분노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대비되어 있을까? 해수면 상승, 폭염, 이상기후, 그리고 지금 한롱.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경고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운명의 날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 요약. 22호 태풍 한롱. 중심기압 930에서 950헥타파스칼, 시속 200km. 진로. 일본 규슈 남부, 일본 본토 상륙 가능성. 운명의 날, 옥토버 8일, 최대 세력 도달. 위험 요소, 기록적 폭우, 해일, 정전, 대규모 인프라 마비. 의미, 기후위기의 상징, 동아시아 전역의 경고. 이 태풍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한롱은 우리가 만든 기후의 괴물.
그리고 운명의 8일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현실의 경고입니다. 한롱의 nin이 깨었다. 일본 전역 비상체제 돌입. 옥토버 6일 오후 위성 영상은 섬뜩한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태풍 한롱의 중심부에서 완벽히 대칭을 이룬 태풍의 눈이 열리며 내부 구조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이것은 태풍이 최대 세력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입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한롱은 이미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났다. 현재 중심 기압은 930헥타파스칼, 중심 부근의 풍속은 초속 55m, 즉 시속 200km입니다. 이는 2018년 일본 간사이 공항을 초토화시켰던 제비 태풍보다도 더 강력합니다. 위성 구름 영상은 태풍이 거대한 소용돌이 형태로 일본 남쪽 해상을 뒤덮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면적은 일본 전역의 2배에 달합니다. 폭설이 몰려온다. 폭설의 징조. 한롱은 일본에 상륙하지 않는다면 일본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추위 속으로 접어드는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일각에선 준비하지 않으면 폭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의 밤이 사라진다. 전국을 뒤덮는 괴물 폭풍. 한롱이 북상하면서 일본은 이미 태풍의 전초에 휩싸였습니다. 오키나와 구마모토, 가고시마에는 시속 100km의 돌풍이 불고 폭우로 인해 도로는 강물로 변했습니다. 전력망은 곳곳에서 끊기고 통신기지국은 침수되었습니다. NHK는 긴급보도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밤하늘이 사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폭풍 속에 삼켜졌습니다. 수도 도쿄 역시 긴장 속에 있습니다. 직접 상륙은 아니지만 수도권 전역이 외곽 폭풍권에 들 것으로 예측되며 항공편 400편 이상이 이미 결항해왔습니다. 기차와 지하철 노선 또한 단계적 운행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8일 새벽, 일본을 강타할 가능성 90%. 기상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한롱의 중심은 10월 8일 새벽 일본 규슈 남단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중심 기압은 925에서 930 헥토파스칼로 추정되며 이 정도면 콘크리트 건물 외벽이 뜯기고 컨테이너선이 부두에서 밀려나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태풍의 눈이 규슈 남쪽을 스치듯 통과하면 태풍이 완전히 일본 열도 위로 올라타면서 동일본과 도쿄권까지 폭풍권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즉, 일본 전역이 태풍의 영향 아래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전국 직격 시나리오입니다. 해일과 산사태, 2차 재앙이 온다. 가장 큰 위험은 바다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의 해일은 과거 어느 때보다 높을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일본 남부 해안에서는 최대 7m 높이의 폭풍 해일이 예측되며 만약 이 해일이 만조 시각과 겹치면 해안마을과 항만도시는 순식간에 물에 잠길 수 있습니다. 또한 규슈 내륙과 시코쿠 지역에는 이미 포화 상태의 토양이 깔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폭우가 쏟아지면 대규모 산사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2020년 구마모토 홍수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 전국적 비상사태 수준. 일본 내각은 7일 오전 국가위기관리 태스크포스를 가동했습니다. 육상자위대, 해상보안청, 소방청이 합동으로 긴급대응 중이며 규슈 남부의 수만 명이 이미 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일본 총리는 TV 담화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태풍은 일본의 현대사를 바꿀 수 있는 재난입니다. 모든 국민은 절대적으로 안전을 우선십시오. 편의점, 병원, 공공시설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으며 항공사는 이미 8, 9일 항공편 전면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한반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반도 역시 긴장해야 합니다. 태풍의 외곽 구름대가 남해안을 덮치면서 제주, 부산, 여수 지역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파고가 5에서 6m까지 치솟을 전망이며 남해와 동해 일부 항로는 전면 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태풍의 중심이 일본 쪽으로 향하더라도 그 외곽은 한반도 남부를 덮칠 수 있다. 방심은 곧 재난이다. 인간의 오만에 대한 경고. 한롱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기후변화의 그림자, 멈추지 않는 소비와 개발이 불러온 지구의 분노입니다. 지금 태풍은 일본을 향하고 있지만 그 경고는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인류 모두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자연은 복수하지 않는다. 단지 경고할 뿐이다. 문제는 우리가 그 경고를 들을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운명의 날을 향하여 10월 8일. 이날이 지나면 일본의 지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류는 또 하나의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미 자연을 적으로 돌린 것인가? 마지막 요약. 태풍 한롱. 중심기압 925헥토파스칼. 초속 55m 슈퍼태풍. 일본 규슈 남부 상륙 가능성 90%. 10월 8일 새벽 운명의 날. 폭풍 해일 최대 7m. 전국적 피해 가능성. 한반도 남부도 간접 영향권 진입. 지금 일본 하늘은 잠잠합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태풍이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입니다. 한롱은 여전히 북상 중이며 그 결말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태풍 한롱이 남긴 것은 단지 바람과 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문명과 자연의 경고가 충돌한 흔적이었습니다. 전력은 끊기고 도시의 불빛은 꺼졌습니다. 바닷물은 방파제를 넘어 도시로 밀려들었고 한때 불빛으로 가득하던 거리엔 오직 폭풍의 포효와 비명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태풍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상처입니다. 쓰러진 나무, 잠긴 마을, 사라진 집, 그리고 불안에 떨던 사람들의 기억. 한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간은 왜 매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우리는 개발의 이름으로 바다를 메우고 도시의 열기로 대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는 그 빚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기후의 반격, 자연의 언어로 말하다. 이번 태풍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가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자 기후가 스스로를 복원하려는 몸부림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슈퍼태풍 시대라 부릅니다. 과거엔 30년에 한 번이던 괴물태풍이 이젠 매년 찾아옵니다. 지구의 온도는 1.5도 올랐지만 그 1.5도가 인간의 생존을 가르는 벽이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 이후 우리에게 남은 것은 10월 8일 운명의 날이 지나면 일본은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기술은 도시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태풍은 또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해를 견디는 시대가 아니라 지구와 공존을 배워야 하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폭풍이 지나가면 하늘은 다시 맑아집니다. 구름은 걷히고 새들은 노래하며 태양은 아무 일도 없던 듯 떠오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연의 일부인가? 아니면 자연의 적이 되어버렸는가? 한롱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기후시대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엔딩 나레이션. 낮고 울림 있는 톤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태풍은 북태평양 어딘가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구름은 모여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의 태풍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러나 폭풍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마음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풍 하롱의 확장세, 한반도 가을 날씨에 어떤 영향 줄까? 태풍 매트모의 잔류 저기압이 사라지기도 전에 서태평양 해상에서는 하롱이 빠르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태풍의 발달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빠른 상승세라고 평가하며 이는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5에서 2도 이상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고 대기 상층부의 순환 패턴이 태풍의 발달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어 10월에도 강한 태풍이 잇따를 수 있다며 특히 하롱이 북상할 경우 일본 오키나와뿐 아니라 한국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주변 기압계 변화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반도는 북쪽의 찬 대륙 고기압과 남쪽의 열대기류가 동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점차 하강하고 남쪽에서는 하롱의 외곽구름대가 간헐적으로 접근하며 구름 많고 바람이 강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내륙은 맑고 건조하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 동해안 일부 지역은 비구름대의 간접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잦겠습니다. 지역별 주간 기상 전망 10월 6일부터 12일 서울, 경기 대체로 맑은 날이 많으나 아침 기온은 11에서 13도까지 떨어지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3에서 25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전망입니다. 바람은 약간 강하게 불겠고 주말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강원도 영동 지역은 동해상에서 밀려드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8일, 수요일 9일, 목요일 사이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서 지역은 대체로 맑으나 산간지방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지며 첫설이 관측 가능성도 있습니다. 충청권 초반 6일, 7일은 맑고 선선하겠으나 8일, 수요일 오후부터 서해안에 약한 비구름이 유입되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 많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라권 전북 내륙은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으나 전남 남해안과 목포, 여수 등 남풍의 영향으로 9일에서 10일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추수 작업 시 강풍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상권 부산, 울산 등 해안 지역은 구름 많고 가끔 비가 오겠으며 내륙은 맑고 건조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5에서 27도까지 올라 다소 더운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 7일부터 남쪽 먼바다에서 하롱의 외곽구름이 유입되어 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8에서 10일 사이에는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의 특별 당부 기상청은 하롱이 직접적인 경로로 한반도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외곽 영향으로 남해와 동해에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다. 항공편 및 선박 운항, 해상 어로 활동은 반드시 기상속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에는 면역력이 약화되기 쉬우므로 건강관리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말 날씨 및 가을 전망 11일 토요일과 12일 일요일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단풍은 강원 설악산을 중심으로 절정기에 접어들며 중부 내륙은 다음 주부터 색이 물들 전망입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 10도, 낮 최고 23에서 25도로 야외 활동과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결론 올해 가을은 평년보다 태풍 발생이 잦고
변동성이 큰 기상 패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트모가 지나간 뒤 하롱이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면서 10월 중순 한반도 주변 해역에 기압 불안정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은 태풍과 기상 상황에 대한 실시간 속보 확인과 그리고 기상청 www.kma.go.kr의 경보 체계를 수시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